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사실상 대일 보복 조치에 나선 건데요. 국제부 이루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일본과 중국, 중국과 일본 두 나라 갈등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지경까지 온 건가요? 이 갈등은요, 네. 이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 취임 때부터 예고가 됐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요, 의례적인 이 축하 서한조차 보내지 않았고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에이펙 정상회의 첫 대면도 참 어색하고 냉랭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달 7일이죠. 다카이치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언급을 했는데 네. 이는 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강조를 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이었고 중국에서는 심지어 총리의 목을 베어버리겠다 이런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 중국 외교부의 발언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不要在台湾问题上玩火，玩火者必自焚。 네, 중국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인데 정치 영역뿐만 아니라 민감 영역까지도 보복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네. 중국은요, 일본 여행 유학 자제 권고를 했고 네. 또 수산물 수입을 중단을 했습니다. 영화 개봉 연기, 항모, 실사격 훈련 등 해서 경제, 문화, 군사 이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더 나아가서 이 외교 무대에서도 일본에 딴죽을 거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입니다. 일본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상임 이사국 진출에 대해서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그러니까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네.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 측에 이른바 일본 굴욕 사진도 논란이 됐었는데 어떤 사진이었던 건가요? 가장 논란이 된 거는 중국 네. CCTV가 공개한 바로 이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 만난 이 중일 양국 외교 네. 관리의 모습이 찍힌 바로 저 장면인데 일본 외교부 국장이 고개를 숙인 채 이 중국 인사의 질책을 받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졌었죠.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중국 인민해방군 공식 SNS에 올라온 그림인데요. 폭탄 위에서 성냥불을 켜는 이 다카이치 총리의 이 그림입니다. 정말 이 중국이 다각도로 불쾌감을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네, 일본은 이제 중국의 대일 강경 행보에 이제 외교관 초치 등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총리의 대만 발언 이후로는 중국을 자극할 이 추가 공세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일본이 내놓을 카드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10년 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다오이다오이 네. 영토 갈등 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이 일본 산업의 직격단이 됐던 점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은 중국을 더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いうふうに解釈もできるわけですね。というのは日本にとってはですね、中国はなくてはならない最大の貿易相手国です。で、その最大の貿易の相手国に対して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그런데도 다카이치 신임 총리의 일본 내 지지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이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예. 69.9%인데요. 역대 내각 중 이례적으로 높다 이런 이제 일본 언론의 평가가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이 자민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는 있습니다. 뭐 돌출 발언으로 불필요한 그렇죠. 갈등을 만들었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지만 높은 지지율을 고려를 한다면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뭐 굳이 그 대만 발언을 철회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거는 뭐 국내 정치뿐만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처럼 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는 않되 이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그런 식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미일 동맹 역할 확대 등 대외 환경이 변하면서 대만 해협 충돌이 일본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다라는 인식이 정치권에 확산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 집권 이후에
대중 견제, 그러니까 중국 견제를 이 전제로 한 방위비 증액 그리고 군사 정책 전환이 예고가 되면서 일본의 대만 대응도 한층 더 강경해졌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과 중국의 이제 갈등이 길어지면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의 영향도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다음 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도 취소가 됐습니다. 또 이 대만 해협 긴장이 고조가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무역, 해운, 공급망에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정부는 일단 이 타국 간 갈등에 이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직접적 개입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당분간 이제 중일 간의 긴장 관계 굉장히 요원해 보이는데요. 동북아 안보 질서와 직결되는 만큼 우리도 보다 세밀한 외교 안보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루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